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자, 포르투갈 벤피카의 주앙 네베스 선수가 드디어 파리에 오죠. 네베스는 이미 목요일에 파리 공항에 도착해서 현지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저녁쯤에 정식 계약서에 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금요일에 비슷하게 정식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7천만 유로, 이강인 선수가 뉴캐슬과 이적설이 났던 금액과 같은 금액이죠. 1,000억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감독이나 단장 등이 OK 사인을 내렸고 이 정도 자금을 투자한다는 건 당연히 새 시즌에 바로 주전으로 쓰려고 영입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채널에서 이미 주앙 네베스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막 계약이 확정될 것 같으니까 국내 언론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주앙 네베스 선수 영입과 이강인 선수의 새 시즌 주전 여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기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사들을 보면 주앙 네베스 선수가 어떤 기사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니 그럼 이강인한테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아니면 나쁘다는 거야? 주전 경쟁에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야? 헛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앙 네베스 선수는 2004년 9월생입니다. 한마디로 19살이죠 아직. 올해 9월 말이 돼야지 20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립니다. 그런데도 이미 포르투갈 명문팀 벤피카에서 확고한 주전으로 풀 시즌 소화했고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도 뛰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피카 팀 내 출전 시간 6위입니다. 확실한 주전이죠. 포지션은 주력이 수비형 미드필더고 중앙 미드필더도 가능합니다. 키는 174cm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면 몸싸움도 중요하고 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신장이 어느 정도 있고 덩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주앙 네베스는 키는 작지만 다분히 체격 그리고 낮은 무게 중심으로 절대 몸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덩치 큰 상대하고도 호각으로 싸우거나 우세를 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지성을 연상케 하는 체력과 에너지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더욱 힘들게 하는 플레이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공중볼 싸움에서도 상대에게 지는 횟수보다 이겨내는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제자리 점프 능력, 서전트 점프 능력이 신장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훌륭한 체력과 더불어서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단점을 극복해내고 최고 유망주로 발돋움한 주앙 네베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선수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플레이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영상들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 영상입니다. 벤피카의 챔피언스리그 상대들이 짤츠부르크, 인테르밀란, 레알 소시에다드였습니다. 다 좋은 팀들이니까 경기에서 네베스의 특색과 장점이 확실히 나오겠죠?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잘 보셨죠? 보셨듯이 굉장히 다부진 체력으로 여기저기 중앙에서 수비부터 공격까지 안 뛰어다니는 데 없이 모든 그라운드를 다 뛰어다닙니다. 체력과 에너지로 정말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리고 공격시나 수비시 모두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파이팅을 넣어줍니다. 공격할 때는 또 과감하게 민첩한 장점을 활용해서 엔드라인까지 파고 들어갈 때도 있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쇼패스나 2대1 패스 같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을 이용한 링크 플레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플레이가 요구되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 레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왕성한 활동력을 이용한 강력한 수비 능력 그리고 때때로 공격 전개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아주 장점이 많은 선수인데 불과 19세에 불과합니다.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포지션은 어린 나이에 활약하기에는 솔직히 좀 버거운 포지션인 게 맞습니다. 판단도 좋아야 되고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점이 되죠. 근데 네베스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부분에서 큰 약점을 보이지 않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간혹가다 특히 공격 전개 작업 시 마무리가 미숙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특히 파이널 서드 부분 패스에서요.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주임무는 미드필더에서의 수비 담당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네베스 선수의 왕성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수비 능력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세대 폭군이라는 스페인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젊음에 비해 아주 조숙한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아주 역동적이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활동하는 엔진이다. 박지성 선수를 연상케 하는 멘트들입니다. 플레이메이커 이거는 그러니까 수비수들한테 1차적으로 공을 받아서 다른 미드필더들한테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기동성 또 언급하죠. 그리고 다음 보면 작지만 강인하고 파워풀, 매우 낮은 무게중심, 수직 점프 능력, 플레이 속도가 매우 빠르다 등등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었던 것들을 모두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부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있는 성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리더십이 풍부하다. 이런 표현은 유럽에서 차기 주장감이 될 어린 선수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뒤로 움츠러들지 않고 감독이나 코치들한테도 자기 의사 확실히 표현하고 피치에서도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고 상당히 조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린 선수들 때 개성이 풍부하다, 리더십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미 루초 감독도 네베스와 통화 후에 그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주앙 네베스 선수가 딱 그런 선수고 이런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서도 침착하고 큰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멘탈이 따라오지 않으면 큰 선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이강인 선수도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걸로 유명한데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진짜 큰 선수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면 공을 뺏어서 상대 깊숙이 공을 전진시키는 걸 좋아한다. 민첩성과 가속력이 좋아 상대를 쉽게 제친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포르투갈 리그에서 리그 내 패스 2위였고 파이널 서드 패스 5위였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면 쇼패스 숫자가 많아서 패스 숫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이널 서드 패스가 5위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포지션을 고려해봤을 때 이례적인 거고요. 이 의미는 전진도 그만큼 엄청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단한 체력도 뒷받침해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그렇게 많은 파이널 패스를 기록했어도 75경기에서 어시스트 3개에 불과하다는 건 아직까지 공격과 당시 마무리 패스가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주앙 네베스 선수 모든 장단점을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그럼 과연 이강인 선수의 조력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냐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력자일 수도 경쟁자일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컵에 다녀온 다음에 약간 파리네 팀 내 위치가 살짝 꼬였던 게 사실이죠. 엘리케 감독이 오른쪽 윙 덴벨레 교체 선수로 쓰기도 하고 중앙에서 비티냐, 파비안, 에메리 이 세 선수의 보강 자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베스 선수를 사오는 이유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중원의 수비력에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리그에서는 그게 티가 별로 안 났었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팀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확실히 중원 수비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자체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사실 그 점을 1년 전에도 보강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온 선수가 우가르테였습니다. 근데 이 우가르테 선수가 엘리케 감독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수비력은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겠는데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투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초 감독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에 방출하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협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가르테를 보내고 이번에 네베스를 거액을 주고 영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원 수비 보강용으로 사는 네베스는 거의 무조건 주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루초 감독의 전술상 중원에 두 자리가 남습니다. 이 두 자리를 놓고 비티냐, 에메리, 파비안, 이강인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지난 시즌에 루초 감독이 시즌 최고의 선수였다고 직접 지목할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거의 확실시됩니다. 주전이. 그러면 단 한 자리가 남는데요. 중원에. 지난 시즌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떠나면서 에메리와 파비안이 고정으로 미드필더에서 뛰었습니다.
에메리는 파리가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우려고 하는 아이돌 수준의 선수로 프랑스 국적이죠. 경쟁자들이 에메리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제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비안 역시 유로 2024 스페인 국가대표로 뛰면서 대활약을 펼쳤죠. 이 두 선수 또한 누가 주전으로 뛰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파비안은 아스날과 이적설이 살짝 나고 있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히 파리 선수죠. 이렇게 파리 미들진이 벌써 굉장히 빵빵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냥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더보다는 오른쪽 윙에서 덴벨레 주전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네베스 선수는 분명히 수비력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력보다는요. 그렇다면 파리의 미드필더진은 수비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미드필더진의 수비력이 더 강화된다는 뜻은 다른 두 미드필더 선수 중에 더 공격적인 선수를 앞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요. 공격적인 미드필더는 파비안,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이강인 이 다섯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가 그 색깔이 가장 진합니다. 비티냐나 다른 선수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일정 상황에서는 네베스의 영입 덕분에 수비가 강해져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주전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파리는 빅클럽이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가고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초 감독도 선수 교체나 로테이션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동료들의 부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선 교체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교체되고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면 이강인 선수가 순식간에 또 주목을 받게 되고 일리케 감독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파리의 중원에 수비력을 강화시켜줄 네베스 선수의 영입이 차후에 기회가 왔을 때 이강인 선수와 같이 공격력이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리의 중원 수비력이 불안했기 때문에 저번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나중에 이강인 선수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는 왼쪽 윙, 오른쪽 윙, 중앙 미드필더 모두 가능하지만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뛸 때, 더 윗선에서 뛸 때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체 시즌을 크게 봤을 때 네베스 영입이 이강인 선수에게 꼭 해가 되는 불안한 영입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파리에서 주전 자리를 얻는 걸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1차적으로 부여받은 오른쪽 윙에서의 활약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파리에도 훨씬 더 이득이 될 거고요. 어차피 네베스 영입은 이미 확정이고 이강인 선수가 타팀으로 이적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 파리도 절대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더 파리에 머물 계획이죠. 따라서 현 상황에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준비로 가장 철저하게 주전 확보를 할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움켜잡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포인트로 저는 이강인 선수의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 시 확실히 감독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활약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어시스트든 득점이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베스 선수가 영입되는데요. 이 선수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왜 언론들이 네베스 선수의 영입이 이강인 선수에게 악재냐, 호재냐, 왜 서로 다른 상반된 얘기들을 하냐,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 미칠 파급 효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네요. 이강인 선수가 다른 팀으로 떠날 수 있음에도 팀에 남은 만큼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내고 파리의 확고한 주전으로 롱런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확실히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리 구단도 수많은 아시아 팬을 잃고 싶진 않겠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축구라리가 우리 채널 마치겠고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저는 더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주말, 최고의 주말 되시고 모두 안녕. 아살루에고.